반갑습니다. 행복한 태권 여행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앞전에 양식 태극권 50식을 이제 쭉 한번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걸 보고 또 배우실 분들은 어떻게 이제 배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때까지 수련하면서 쭉 그런 경험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태권의 어떤 맛을 좀 이해하고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전수를 좀 해주고 싶은데, 쉬운 건 아닙니다. 태권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물론 또 쉬운 공부가 아닌 대신에 또 이렇게 그게 느껴지면 그만큼 또 성취감도 있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어떤 태권든 간에 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뭡니까? 투를 익혀야죠. 일단 뭐 우리가 양가의 란장미 같은 경우도 일단 이 투를 일단 익히셔야죠. 그죠? 이 란장미를 먼저, 그죠? 익히셔야죠. 그죠? 란장미를 이렇게 익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해서 하면 태권이 완성이 되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태권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태권의 완성은 툴에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태권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의식이 어떻게 내가 이 툴에서 써지느냐 하는 부분들, 그 의식이 드러나는 바를 설명한 게 그 허실. 그죠? 태권에서 허실 분명이라, 그 허실 분명한 것은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상하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상수도 의식을 어떻게 결합해서 쓰느냐의 문제, 다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태권은, 물론 뭐 태권 일이 하니까 근도, 근이나 인대가 단련이 되긴 하겠지만, 태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수련의 목적은, 근 인대보다는 내 의식을 단련하는 거예요. 의식. 의식이 끊임없는 확장이 되는 거죠. 태권 수련은. 이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내 몸을 통제하고, 내 몸의 어떤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합해서 또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게 태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권은 그냥 이게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행을 배우고 나면 이 행을 수련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이제 의식이 개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수준 높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행을 이렇게 아까 전에 이런 것들 익히고 나면,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그 행을 익히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따듬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할 때 요쪽 꽈와 요쪽 어깨, 요 꽈와 어깨를 합치고요. 무릎줄을 합치시고요. 손바닥, 발바닥을 이렇게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깨 합치고, 무릎줄 합치고, 손바닥, 발바닥 합치고. 요게 이렇게 탁 합쳐져야 돼요. 반중 중심으로 해서. 합치고 난 다음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갈 때 또 뭡니까? 요 어깨, 요렇게 어깨와 꽉 이게 또 합쳐져야 돼요. 이렇게 합치는 연습을 계속 처음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치고, 무릎, 요 무릎 합치고, 손바닥, 발바닥 합치고. 다시 손바닥, 발바닥으로 애가 나갔지 않습니까? 다시 손바닥, 발바닥, 무릎주 합치게 되죠. 그죠? 합치고. 다음 들어올 때, 요렇게. 또 요쪽 어깨, 요쪽 어깨. 요쪽 어깨와 요쪽과, 이게 또 합치게 되죠. 요렇게 해서 이게 또 합치게 되죠. 요렇게. 손이 또 합치게 되죠. 또 단지 돌면서, 합치고, 나가면서 합치고. 의식으로서 이런 수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손바닥, 발바닥 합치고, 무릎줄 합치고, 꽉게 합치고. 이 꽉게가 더 빠지면서 요쪽과 어깨 합치고, 무릎줄 합치고,
발바닥, 손바닥 쭉, 요 무릎 내려가는, 원에 손 내려가고요. 다시 발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나갈 때 다시 요 어깨 맞추고, 무릎 쭉 맞추고, 손바닥, 발바닥 맞추고, 이렇게 끊임없이 관절을 맞추는, 이걸 상하상소라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답답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내가 뭐 맞추고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그냥 척하면 쉬운데, 이걸 하나하나 움직임을 하나하나까지 돌다가 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야 갱이 생겨납니다. 태권에서 얘기하는 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손에 뭔가 기운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갱이 아니라 다 기예요. 기. 여러분들 태권 조금 하시다 보면 이걸 절절관절 상하상소 하지 않으셔도 기는 느끼게 돼요. 근데 그 기를 느끼는데 그 기가 태권에서 얘기하는 갱은 달라요. 태권에서 얘기하는 갱은 이 조화에서 노는 거라면 상하상수. 그러니까 하체와 상체가 합해져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권에서 힘을 빼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힘이다. 태권도 결국 력이다. 힘이다. 발갱이 힘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잘못된 견해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권은 일반 우리 외곽근에서 쓰는 힘과 방식이 약간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태권을 하다 보면 어떠한 태권 간에 체중을 잡을 때, 이렇게 체중이 실는 축을 8대2, 보통 이렇게 잡죠. 또는 7대3을 잡기도 한데, 어쨌든 한쪽이 체중이 8이면 2죠. 이렇게 태권 하는, 주로 진가서 이렇게 많이 하죠. 또 내가 체중 이렇게 갈 때, 체중이 여기에, 체중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 여기에 8, 여기에 2, 여기에 실, 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태권의 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 8대2 산, 요 안에, 요 꼬깔 같은, 요런 에너지, 요 안에, 이 발바닥과 무릎과 꽉, 이렇게 꼬깔처럼 위기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하시면, 위기가 생겨나요. 안에 위기.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원당이 중요하죠. 요러한 초식에서는. 8대2의 초식에서는 원당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과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원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원당이 되면 여기에 꽃갈처럼 요렇게 형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테크는 요걸 쓰는 거예요. 상대 오면 요렇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다 상대를 요 안에 공간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두고요. 발갱을 할 때에도 요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 발에서 이렇게 보세요. 발이 뒤틀리면서 이렇게 틀리면서 요 발의 안에 걸 떠서 발갱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발갱해서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죠. 실이니까, 돌아서, 등산으로 틀어서, 이쪽으로 몰아서 발갱하는 거야. 몸이 이렇게. 요걸 이렇게 끌어쓰는 거죠. 요거를 끌어서 상대까지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쓰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7대3, 8대2, 요렇게 잡는, 기법들이거든요. 주로 요렇게 이제 많이 쓰는 거 되게, 증가가 이제 양가가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오파를 보면 체중이 한쪽 완전히 간단 말이에요. 체중이 한쪽이 완전히 가죠. 체중이 완전히 벽제로. 오파는 체중이 이게 남아있지만, 체중을 이게 벽에 딱 실어요, 이게. 무파는 이거까지도 끌어당기죠, 이렇게. 요 기법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아까처럼 상대를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요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흘리는데, 이게 주안점이에요. 큰 힘이 오면 여기서 걸려서 흘리는 거죠. 내 몸 밖으로 이렇게. 기법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 체중이 한쪽으로 가는 이러한 태권은 과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원당이 없죠. 원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체중이 가서 다리 까톡 이 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야? 과당을 하는 거예요. 과당. 이렇게 꼬리뼈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까만지면서 단전이 요렇게 돌면서, 단전이 여기서 요렇게 돌면 요 무릎을 단전 안으로 집어넣고 발바닥을 단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뼈를 이렇게 말면서 집어넣고 양옆으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지는 거죠. 그렇게 태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파 태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법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체중이
완전히 가는 것과 완전히 가지 않는 것과 차이는 있는데, 이건 기법상의 차이예요. 기법상의 차이인데, 어쨌든 태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오파도. 우리 태그 오파 수련할 때 보면, 우리가 오판에 보면 이런 거 좀 보시죠. 여기서도 보시면 가서 꽉 어깨 합치고요. 무릎 쭉 합치고 손바닥 발바닥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죠. 상하상수는 태극근의 기본 요소예요. 왜? 갱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상수, 아래의 하체가 서로 합해서 거기에 의식으로서 합쳐서 거기서 노는 힘이 내갱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상수가 되지 않으면 실제 태극에서 내갱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극은 처음에 이제 수련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맞춰라. 이걸 맞추고 관절을 맞춰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이게 관절이 맞춰지고 관절이 맞춰지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뭐 이렇게 한번 맞춰지게 되면 요때부터 이제 허실이 나눠지게 돼요. 허실. 근데 허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뭐 그냥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좌우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허실에 나눠지면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생겨야 되냐면, 내가 실이 될 때, 여기서 실이 되면 그러니까 실되는 손을 실제 요 단전의 에너지에서 손에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내 힘을 확 주죠. 근육의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쪽보다는 이쪽 손이 더 차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실린 쪽에 에너지가 더 차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손인데 한쪽에 에너지가 확 차게 되는 거죠. 뭐 한쪽은 화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걸 내가 의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식 자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초식 자체에서. 내가 누설요보를 한다. 누설요보에서 다리가 나가서 요쪽이 실이거든요. 요쪽과 요쪽 앞에는 여기와 여기가 실이에요. 이럴 때 보세요. 이때 담전에서 돌 때, 이 담전에 요렇게 여기 실일 때 여기에 에너지가 담전으로 빨리 들어오면 이 손보다는 밑에 손이 더 에너지가 더 실려요. 에너지가 더 실려서 빵빵하게 실리게 되고요. 다음에 체중이 가게 되면 이 손보다는 여기에 이제 실이 바뀌거든요. 그 실이 바뀌면서 요쪽과 요쪽이 실이 되면서 오른손의 에너지가 더 많이 실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거 실리려고 막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행에 따라 허시에 따라서 에너지가 실리는 느낌이 다르게 되죠. 이렇게 다르게 된다. 허실이 생기게 돼요. 허실이 먼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허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허실에 용이 생기는데요. 그 허실이 용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거죠. 동한적 정하고 정한적 동한다라는 것이 이제 실현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세요. 이 나갈 때 보면 손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크게 움직이잖아요. 나갈 때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다리에 주동을 해서 손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움직임에 따라 손은 그냥 보면 그냥 요거 한 거예요. 근데 요 힘의 에너지가 어디서 노느냐? 다리에서 노는 거예요. 다리에서 노게 되죠. 그렇게. 나와서 니죠, 니. 요 무릎과 요 사이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생기는 힘.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는 힘이 그대로 상체에 전달된 거예요. 그 손은 실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틀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야. 주동은 여기가 되는 거야. 요것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이렇게 손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거 보세요. 손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손은. 그죠? 손은 단지 여기서 요것만 한 거야. 손은 여기서 요것만 한 거라고요. 근데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하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손이 마치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죠. 왜? 하체가 움직이는 힘을 그대로 상체로 전달받으려면 이것이 움직이면 안 되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과 정, 동안적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련되어야 돼요. 허실이, 처음에는 관절을 맞추고요. 관절을 맞추고 나면 허실이 생겨나죠. 허실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동안적 정하고 이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단계적으로 수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양가하는 걸 찍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하고 하시려 보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면 다 느끼겠죠. 그렇게 하면, 그 방식대로 하면 다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퇴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수련을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제가 외곽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퇴근을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소림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곽근 쪽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퇴근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예 외곽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싱글층 해보면 이 내각근에 굉장히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어떤 한계가 있긴 해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퇴근은 여러분들이 그 수련을 제대로 하시려면 되는 분들의 몸을 만져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사는 진가의 전유물이다라고 해서 진가 퇴근에만 전사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는 다 전사로 움직여요. 제대로 수응을 해서 움직이면, 양가든 무가든 진가든 관계없어요. 다 전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단지 이제 오파나 무파는 단전히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몸 안에서 전사가 생기는데요. 그거는 육안으로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만져보면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퇴근한 사람들이 되게, 그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라 그러죠. 만지면서 하는 걸 보여주죠. 좀 늘리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전사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단전히 이렇게 돌면 이게 아까 빨래도 전사가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도느냐? 이게 당겨오는 느낌들을 육안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손을 대서 해보면 이게 원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거 딱 대고 있으면 이 원으로 당기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아무래도 느낌이 좀 빠르긴 한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서 전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죠. 이게 한계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했던 방식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하시면, 또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어져서 나름대로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이후에 또 영상은 또 제가 이제 기회 되는 대로 계속 이러한 영상들을 찍어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